오늘 이제 우리 등비급수 마무리하는 거죠. 자, 눈 닫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책에 선생님이 저번에 활용하기 전에 왜 창과 거짓 구하는 거 있잖아요. 69쪽에 보면 성질 쓰는 문제가 돼요. 이걸 좀 풀어보려고요. 마프리킴 3번부터 이렇게 할 차례 맞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일단 요거는 저번에 배운 거니까 하나 풀어보고 너가 하나 풀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네. 좋아. 첫 번째 3번 문제 보자고요. 일단 개념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하자면 등비급수의 그 수렴할 때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지? 미국수가 수령하면 극한은 0이고 극한은 0으로 가는데 그 합은 어디로 갈까 이거지? 합은 그 합의 결과 1 빼기 1 R분의 A. R분의 A잖아, 그죠? 그 요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좀 문제 읽어보면 지금 시그마가 바로 2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 네. 수렴한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그냥 2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는 공비가 바뀌겠지? 뭐로 바뀔 것 같아요? 저 제곱. 제곱이니까 공비도 R제곱이죠? R만 제곱. 근데 첫째 항도 제곱되겠지. 왜냐면 A1 제곱을 제할 거니까. 그럼 얘도 A의 제곱이라고 쓰면 다 맞아떨어지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연립을 했을 때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를 인수분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살짝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두 개짜리니까 한 개씩 쪼개면 1 빼기 R분의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R분의 2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하고 둘이를 이제 연립을 하겠다는 거야. 문자를 A로 정리를 하면 얘는 2 빼기 2R이고 얘는 6 더하기 6R이니까 이런 식으로 R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8R이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가 수렴 조건이 절대값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야 돼. 그럼 다시 얘를 여기 넣어서 A는 3이 나오겠네. 맞아?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가서 세제곱을 물었으니까 세제곱은 또 세제곱하면 되지. 1 빼기 야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첫째 항도 세제곱하면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7 곱하기 8분의 9의 역수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도 풀 수 있겠죠? 한번 해볼래? 확인 문제요.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다. 낮에 낮에 지금 높은데? 낮에 밖에 안 나갔었나? 근데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 형수이 너무 열심히 해서 보기 좋아. 응? 다음 중에 말이야. 공부하는 게 돈 나중에 엄청 커지겠죠? 너 경북고잖아, 경북고. 경북고에다 2등급만 나오면 수의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2등급, 너희 학교의 2등급이 자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뭐 시지나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 1등급 나온 애들보다 더 높아요. 아니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2등급 애들은요 응. 다 정시한다고 2등급 애들이 네. 와 2점 초반인데도 2점 초반이 중반이 되는 거예요. 걔들은 내신으로 가도 승산이 있는데 수행 평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학종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가 한양대인가 없거든요. 종합에서요. 기성고등학교를 뛰쳐나왔다는 의미에서 생각할수록 용감하네요. 답은 나옵니까? 자, 넘어갈까? 자, 이번에 4번입니다. 이번에는 뭐 말 그대로 너가 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한번 써보자. 해볼게요. 이거 우리 그 뭐라고 하냐 이거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하죠. 관계식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고 너가 이제 생각하면 좋냐면 특별한 게 뭐 있을 때는 뭐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입이에요. 1, 2, 3, 4개 대입해서 푸시 찾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 A1 1 넣어보세요. A1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1이라고. 그럼 바로 A2 나오지 않을까? 그럼 A2가 얼마겠어? 5분의 1이요. 그치? A1이 1이면 A2는 5분의 1이지? 네.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까? A3요. A3는 또 어떻게 돼요? 15분의 거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25분의 1. 봐봐. 얘 둘이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25분의 1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아, 5분의 둘이 곱해서 2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지? 맞아? 맞죠? 아 이거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자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돼? A4는 또다시 얘 둘이 곱해서 5분의 1이 3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5분의 1에 제곱이 되는 거지. 땡땡땡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를 미리 보면 밑에 2n으로 돼 있잖아요. 2n은 짝수만 보는 거니까 얘들만 보는 거야. 뭔가 좀 감이 온다 그죠? 아 그게 5분의 1 곱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좀 원래는 한 3개 찾아줘야 되거든. 원래 정석대로 하면 3개 찾아줘야 되는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는 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공비 5분의 1이고 첫장 5분의 1이죠. 그럼 바로 문제 돌아가서 합공식은 1 빼기 5분의 1분의 첫째야.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첫장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n이 1 넣으면 a2니까요. 그러면 얘는 5분의 4가 되니까 4분의 1이다. 이거 되게 쉽지? 선생님 뭐 특별히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야. 넘어갈까 그냥? 밑에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개념 갑시다. 자 여기 보면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도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일반적인 성질 얘기했는데 선생님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얘기해주고 갑시다. 자 저번에 했던 거 안 까먹었는지 모르겠네. 너 급수의 성질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일단 조건은 뭐야? 조건. 마이너스 1 이상. 아니 공비가. 아니 이거는 등비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급수야. 일반 통틀어서. 급수의 성질이 왜 저런 거 있잖아. 왜 그 수렴할 때, 그지? 급수가 수렴할 때거든. 수렴할 때 더하거나. 그래, 그게 바로 합차지, 그죠? 그럼 합차가 성립하고 두 번째는 무슨 성질? 실수를 곱했는 게 성질 실수배야. 그러니까 수열끼리 곱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떤 실수랑 어떤 수열을 곱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곱의 성질이 없는 거야. 나누기 성질, 몫의 성질인데 이건 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샌드위치 양 사이드에 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것도 같아져야 되는 거 기억나죠? 샌드위치도 성립해요. 이것만 된다면. 근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걸 말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체가 수렴하면, 오케이? 이 순서가 중요해요. 명제니까. 전체가 수렴하면 이게 포인트가 이거야. 전체. 여기 뭐야? 부분이겠죠. 부분도 수렴한다. 이게 중요한 명제야. 순서 바뀌면 틀린 거야. 이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커다란 수열 안에서 작은 부분들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AN이라고 썼어. 얘의 극한이야. 이때 얘를 뭐야? 시그마를 붙였을 때 말이야. 시그마를 딱 붙였을 때 이렇게 하지 말자. 4번은 급수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급수와 수열의 성질이잖아요. 그럼 얘는 약간 수열의 극한이 알았죠? 얘는 수열의 극한. 위에 거는 수열도 되고 급수도 되는 거니까 선생님 급수 성질로 한 거야. 네 번째는 수열의 극한만 되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더한 거 말고 이런 거. 다시 적어볼게. 내가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써가지고 땡땡땡 했어. 그럼 이게 끝없이 갔을 때 만약에 수렴을 알파에다가 그 맨 마지막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분을 쪼개봐라. 그치? 예를 들면 짝수만요. 밑에가 짝수 A2, A4 이런 거 말이야. 지금 이 개념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수렴하면 짝수 번째만 가지고 만든 것들도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면 홀수 번째만 해도 수렴하겠죠? 네, 뭐 이해돼? 그러니까 A1, A3 이렇게 해도 수렴해요. 얘도 그럼 알파에 수렴하겠죠? 이 전체가 수렴을 하는데 무한대까지 갔을 때 그래.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값이 수렴할까? 이 전체가.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가 수렴하면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게 홀수들도 마찬가지. 쌤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홀수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쭉. 얘도 수렴해요. 근데 이거 말고 합으로 얘기했을 때 쌤이 홀수 번째까지의 합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는 그냥 채로 다 더하는 거야. 이거랑 다른 거 알죠? 이거는 짝수 번째만 계속 하는 거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의도 알겠네? 그 왜 그 교대급수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외에도 더 만들 수 있겠죠. A3, A6 이런 것도 3에 비해 수기도 해도 괜찮은 거고 무조건 순서는 위에가 먼저야. 얘가 수렴해 얘가 수렴하는 거야. 거꾸로 얘가 수렴한다고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안 돼. 선생님 말 의도 알겠네? 네.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있지. 짝수 번째는 싹 다 1로 가. 1, 1, 1, 1 이렇게. 근데 홀수 번째는 만약에 싹 다 막 3, 3, 3, 3으로 가. 그러면 전체는 진동하는 게 되잖아. 그치? 전체를 수렴한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역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명제를 기억하면 돼요.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오케이? 이게 우리 책에 있는 71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있어요. 자, 이 외에 또 있는데 또 하나를 적어주면은 이거는 뭐 이것도 저번에 배운 건데 이렇게 말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쭉. 다섯 번째 뭐가 있었지? 급수하고 수열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무조건 0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상수고 얘도 순서는 얘가 먼저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책에 있는 이 밑에 있는 6가지는 이거를 그냥 예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밑에 역수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저번에 쌤하고 했던 것들 떠올리면서 하면 돼요. 저번에 참고로 보면 된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5가지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1번 긴일이 문제.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시험에 잘 나오죠.
학생들이 헷갈려하거든. 형석이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 자, 밑에를 살짝 가리고 봐봐. 기억을 딱 보자마자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된 이유를 이 중에서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5번 때문에 그렇죠. 5번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냥. 이유는 그냥 이 개념 가지고 얘기해야 돼. 이 5가지가 판단 근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요. 이건 둘짜리잖아. 둘짜리는 뭐야? 위에 있는 얘들이죠. 맞죠? 이제 급수의 성질 이 3가지야. 자, 맞아요, 틀려? 급수끼리 수렴하니까 빼도 되네요. 1번이죠. 네. 이 성질 때문에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애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티그도 해볼까? 곱해서 수렴하고 그랬지. 이건 2가지의 명제가 들어간 거야. 맞죠? 이거 한번 좀 써볼게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2가지가 있으니까 약간 좀 섞인 거야. 이 개념들이야. 두 번째 뭐야?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가죠? 네. 자,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너가 이걸 판단을 잘 해봐봐. 이게 0으로 안 간다. 발산. 이때 bn이 뭘까 묻는 거예요. 발산? 그 이유를 알아보자 그러면 이유를 여기 있는 걸 가지고요.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해볼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어떤 게 있어? 실수를. 아니지. 이거는 수열끼리 곱하고 있으니까 실수배가 아니야. 실수배는 실수랑 수열 곱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수열끼리 곱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없어. 그죠? 왜냐하면 항상 순서가 이게 수렴해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곱이 아까 없다고 했잖아. 이거 곱이 없다고 했잖아. 곱이 성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치환해도 괜찮은데 이 개념을 써야 돼. 이 개념. 이 개념.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야? 0으로 간다는 거야. 생각 이해돼? 그러니까 리미트 붙이 시그마 없앤 거야. 시그마 없애는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0. 그렇지. 이걸 바꾸는 거야. 이거이면 이거 다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누구를 치환하는가 하면 AN, BN을 뭐로 치환해? CN으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고는 AN 누구로 정리해? BN으로 정리해. 그러니까 BN은 뭐 분의 뭐야? AN분의 CN이지. 그럼 이제부터 판단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있는 성질이 아니고 리미트의 성질이야. 자, 봐봐.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지 알고 싶으면 얘가 수렴하는지 봐야 되거든. 얘 수렴해요? A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수렴한단 말은 없잖아. 얘가 수렴해야지 수렴끼리 나눠야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거든 지금요. 근데 얘는 모르는 거야. 따라서 얘는 모른다가 돼야 돼. 티귿은 틀렸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틀렸다고? AN이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AN이 진동해버리면 얘도 진동해버려. 진동 알잖아.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 이런 거. 내가 이해돼요? 확실하게 그냥 애매하게 우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무조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 첫 번째입니다. 네, 이유를 따져가면서 이유를 따진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오른쪽에 그런 문제 되게 많죠. 등비급수의 활용.
영 곱하기 반대가 곱하기 무한대? 그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DN을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답은 대충 뭔 거 같아요? 기억 아니에요. 기억 DN. 좋아요. 그럼 일단 같이 확인해 봅시다. 니은만 보면 돼요. 자,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AN이 지금 알파로 가죠. 그 다음에 리미트는 그냥 빼고 BN은 어디로 가? 베타로 가죠. 화살표가 원래 극한하고 같은 게 뭐냐? 이거이면 왜? 0이네요. 찾았어요? 0이지.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가. 네. 그러니까 0하고 베타 곱하면 0이죠. 네. 그렇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급수가 수렴하면 0으로 간다. 그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에 등비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등비급수만 생각하는 거고, 이건 등비가 아닐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밑에 거 다 풀어봐야 되는 숫자면서.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요,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자, 등비급수 활용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시험 수능에는 매년 나오죠. 미적분을 배운 학생이라면 매년 나왔어요, 이때까지요.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내신형이에요, 내신형. 첫 번째 건 내신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이유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걸 가지고 어렵게 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말 그대로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너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배웠던 얘기인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0.12 땡땡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지? 99분의 12. 이렇게 했잖아. 뭐 3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이걸 증명을 또 어떻게 했냐면 이걸 뭐 x로 잡고 해서 막 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증명을 예로 하겠다는 거죠. 증명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명할 때 쓰는 건데 사실 그러면 시험 칠 때 애들이 이걸 등기급수를 풀겠냐 이걸로 풀겠냐 그냥 이걸로 풀겠죠. 그러니까 내신에 나왔다고 하면 이걸로 풀면 돼 이렇게. 그게 너무 쉬워지니까 시험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증명은 좀 따로 좀 여기다가 좀 크게 한번 써보자. 증명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쪼개는 거야. 어떻게? 0.12 더하기 0.00 이게 맞아? 이게 1211로 가잖아요 계속. 이걸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 맞아? 계속 가죠?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급수죠? 이게 등비급수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공비가 얼마야? 100분의 1 맞아?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100분의 12 맞죠? 그럼 얘가 100분의 99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증명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등비급수라는 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땡이 만약에 한쪽만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야에 대한 증명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0.1은 따로 놔두고 맞죠? 0.02 플러스 0.00 0.00 0이 아니야? 0 두 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0.00이구나. 쭉 가니까 맞죠? 결국 얘는 등비급수가 아니잖아. 얘는 따로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뒤에 것만 뭐 하면 돼? 등비급수 해서 다시 얘 더하는 게 얘라는 거야. 오케이? 뭐 한번 해볼까? 0.1은 10분의 1이고 플러스 얘는 다시 또 1 빼기 공비 0.1이죠? 10분의 1로 적자. 분수로 쓰려니까. 첫째 항은 100분의 2죠. 그럼 이건 10분의 9가 되니까 맞아? 이거를 우리끼리 100으로 바꿀게 이렇게 셈이 상관없죠. 그럼 90분의 2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90분의 2에다가 얘는 90분의 9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명만 이걸로 하는 뿐이고 실제 계산을 보면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기 더 빠르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시험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은 되게 좋은 우리끼리는 뭐 고마운 거고 그죠? 어렵지 않죠? 쉽죠? 이게 75쪽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건 시험 잘 안 나와요. 내신에 나오더라도 쉽게 나온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형. 근데 학생들이 이 파트를 왜 어려워하는가 하면은 도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미적분 내용은 다 알겠어.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도 1 빼기 r분의 1밖에 없거든요. 1 빼기 r분의 1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너가 이 도형에서 공비를 어떻게 찾고 첫째 항을 어떻게 찾느냐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길이의 도형 중에도 길이가 들어가니까 그 도형의 어떤 길이들의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넓이를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부피의 합을 물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다 알아야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때까지 얘만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위에 게 뭐 또 내신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얘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줄 알면. 뭔 말인가 하면 똑같은 도형이 나오는데 길이를 물을 거냐 넓이를 물을 거냐밖에 없다니까.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이 넓이, 도형의 넓이 합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만 찾으면 돼? 1 빼기 r분의 a니까 어떻게 하면 a를 찾고 첫째 항을 찾고, 맞죠? 얘만 찾을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근데 단순히 그냥 첫째 항 찾고 둘째 항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빨리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항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공비 r은 어떻게 구할 거냐를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사실 첫째 항은 말 그대로 문제마다 달라지겠지만은 첫째 항을 구하기 전에 아까 좀 얘기했던 대로 도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도형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야. 여기 이 파트에서는요. 그럼 너가 삼각형의 모든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 원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부터의 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의 원까지도 싹 다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심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딱딱 캐치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원만 나오는 게 아니지. 사각형이 나오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각형은 좀 직각적인 게 많아요. 직각삼각형, 뭐 아니면 뭐 좀 이등변, 정삼각형. 왜냐면 이등변 나와도 쪼갤 수 있잖아, 수직으로요. 정삼각형 나와도 쪼갤 수 있잖아, 수직으로요. 그러니까 수직 나오는 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을 잘 못 긋는다는 거 애들이요. 도형이 나오긴 나와 이렇게요. 사각형도 직사각형, 정사각형 자주 나오죠.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 보조선 끊는 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보조선. 어디에 보조선을 꺼야 되느냐. 이걸 애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이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참 어디 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 중2 때 닮은 같은 거 할 때 기억을 해봐. 근데 닮은 잘했어? 잘 쓸 수도 있지. 중2 때는 형제 중학교 공부 잘했잖아요. 개성공한 거 보면 그럼 잘 듣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 닮음들에서 자주 너가 보조선을 잘 끄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보조선을 못 끄면 상당히 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분명히요. 그런 연습을 이제부터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삼각형, 원, 사각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삼각형에서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야. 아니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각형 안에 나오는 어떤 공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직각삼각형. 뭐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에 자주 나오는 게 소 공식이라고 있죠? 소자 공식 기억나요? 여기 관련된 공식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싹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내가 패스인 거지. 네. 지금 기억나는 게 3개. 우리 책에 그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바로 문제에서 때려 넣는 거야. 너희는 여기 다 배우고 왔잖아, 중학교 때. 더 풀 수 있어요. 쏘시. 알겠죠?
이만님. 니마님. 그래 좋아요. 당연히 너가 필요하면 해주죠. 체계상학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때 첫 번째 공식 뭐야? 쏘자가 뭐야? 이게 시오자잖아, 그죠? 시오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다음 뭐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한 거야. 밑변 높이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뭐야? 요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죠. 또 하나는 오른쪽을 제곱하면 오른쪽 곱하기 전체. 얘는 제곱하면 왼쪽 곱하기 전체. 그리고 네 가지밖에 없잖아. 어렵지 않지? 근데 야에 대한 증명은 싹 다 뭐야? 닮은 비로 합니다. 증명 생략. 오케이? 자, 쌤이 얘기하는 거는 삼각형에서 알아야 되는 공식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알고 있나 이거요?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과 넓이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변이 a일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맞아? 얘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잖아. 그 다음 이등분삼각형은 그냥 수직을 내린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 삼각형에서 또 나오는 게 뭐야? 내각, 외각이 이등분선인 거야. 내각이 이등분선 또 뭐야? 중선 정리 이런 것들 다 고1 때 배웠죠? 선생님 지금 추가적인 거 다 너한테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소개하는 것 뿐이야. 사실 소개하는 거지 너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복습해줘. 중선 연결은 말 그대로 중점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점이 있다. 연결했어. 응? 이때 이거 각하고 관계 없어요. 얘는요. 이 공식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아니 그냥 곱하기 아니지.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내가 말 잘못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럼 제곱 맞아. 써줄 거야.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 곱하기 AM 제곱 플러스 BM 제곱. 저것도 쓰이죠. 언제 나올 수? 이건 사실 너 수원 때도 나오지 않더니? 수원 때도 삼각형 사인 법칙 나오지 않더니? 맞아요. 그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아니더라도 너가 수능을 치는 정식 파이터로서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런 거잖아. 솔직히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너는 이것도 알면 더 써먹을 수 있는 풀이가 많아지는 것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또 뭐 해야 돼?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각의 이등분 내각 각의 이등분선 정리 말이야. 혹은 외각 이등분 정리 다 알고 있냐? 중2 때 배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거든요.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이때 뭐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그럼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외곽은 솔직히 잘 안 나와 시험에. 사실 외곽도 알고 있어야 되죠. 외곽은 어떤지 알아? 외곽은 뭐야? 이쪽에 각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외곽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때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선이야. 이 각이 이등분된다고 이렇게. 얘는 이 삼각형에서 연장선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요. 연장선. 그럼 야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 길이 돼. 이 길이. 똑같이 왼쪽도 오른쪽. 얘는 뭐야? 전체 대. 그렇지. 이것만 알면 되죠. 자, 또 삼각형에서 알아야 되는 게 또 뭐야? 삼각형에서 알아야 되는 게 또.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삼각비 있잖아요. 삼각비. 특수각. 30도, 45도, 60도 나오는 것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엄청 자주 나옵니다. 삼각비 특수각. 오케이? 알고 있죠? 외신 내신 이런 거 없죠.
외심 내심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까지 다른 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것만 썼습니다. 오케이? 뭐 무게중심 다 나올 수 있죠. 2대1 나오고 이런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한 게 있나? 원에서 알아야 되는 게 또 뭐야? 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뭐와 뭐의 성질이야? 뭔가 직선상의 거리. 사실 그건 잘 안 나와 여기서는. 여기는 도형이니까 좌표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면 말 그대로 보조선 끓일 때 원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 찍어야 돼. 알았어?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정의대로 가면 돼. 알았어? 중심과 반지름이 이어주는 경우가 아주 많겠죠. 그 다음은 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있잖아. 같은 호위에 있을 때 모든 원주각 같죠? 그냥 원주각과 중심각은 항상 두 배 차이 난다. 맞아.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또 세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또 뭐야? 원과 비례 이런 거 싹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하나 특히 원과 비례만 얘기해 볼까요? 세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이런 건 사실 좀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요. 이건 좀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안쪽에서 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이것도 자주 쓰입니다. 오케이? 네. 사각형에서는 알아야 될 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사각형에서는 보통 쪼개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조선 원은 뭐라고? 원에서의 보조선은 보통 중심과 반지를 이어주는 중심과 끝점 위에서 반지 잡아주면 되고 사각형에서는 보통 대각선 많이 씁니다. 그렇죠? 대각선을 자주 보조선에다가 넣어서 많이 쓴다고요. 얘는 이걸로 많이 쓰고요. 삼각형은 수선을 많이 씁니다. 수선. 오케이? 수선을 많이 쓴다. 수선해봐요. 수직을 항상 이용해야 될 때가 많을 거거든요. 이 외에도 뭐 등등 나올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섞여 나와요. 삼각형과 원이 섞여 나오고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거나 직각삼각형에 막 사각형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첫째 항을 찾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항 넓이 구할 때 길이 구하든 넓이 구하든 부피 구하든 얘들을 활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마지막이지 뭐 어떻게 보면 넓이 반지름이요. 얘는 반지름이 아니지. 얘는 공비죠. 공비요. 여기 좀 치울까요? 다 알아들었죠? 그러면 공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비를 원래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 찾고 또 뭐 하면 돼요? 둘째 항 찾고 해가지고 나누면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둘째 항까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요. 찾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다가 막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공비 R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R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 일단 우선순위는 닮은비입니다. 그렇죠? 닮은비가 공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닮은비를 이렇게 잡을게. 1대 K로 잡아. 그렇죠? 1대 K. 그러니까 하나가 만약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하나가 너가 만약에 2대 1이야. 만약에 이렇게. 넌 바꾸라는 거야. 1대 2분의 1. 이 놈으로 통일시키자. 오케이? 앞에 그럼 K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공비는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는 1보다 작은데 양수가 될 겁니다. 알죠? 길이가 음수일 수 없잖아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닮은비를 찾아야 돼요. 얘와 연관이 있지만 얘로 끝날 때가 되게 많다 그랬죠? 얘로 끝날 때가 많다. 근데 좀 더 어려워지면 하나 더 추가돼요. 닮은비 플러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쓰지 말자. 이 K의 제곱이라 했죠. 제곱. 이게 공비라고요. 1대 K 쓸 때 그 K를 제곱한 게 공비. 왜? 선생님 왜 제곱했죠? 넓이니까요. 넓이는 닮은비를 제곱하는 거 배웠죠. 옛날에 중2 때. 그러니까 길이로 나올 때 그냥 K야. 선생님 지금 넓이 얘기하고 있다. 넓이야. 넓이는 닮은비를 제곱해야 되고 부피는 세제곱해야 돼. 얘는 그냥 K입니다. 선생님이 얘한테 맞춰주겠다고 했죠? 이게 지금 제일 잘 나오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개수의 비율입니다. 개수의 비라고 할까? 개수의 비는 똑같이 1대 딴 문자 쓰자. M 쓸게요. 오케이, 딴 문자. 이때 M은 1 이상입니다. 그렇죠? 1 이상이다. 그러니까 개수가 보통 한 개, 첫 장 개수가 한 개고 두 번째 장 개수가 막 두 개거나 세 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한 개일 수 있단 말이야. 한 개씩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 1이겠죠. 아무튼 1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공비 R은 뭐가 되느냐? K 제곱 M이 됩니다. M이 1이면 그냥 K 제곱으로 끝난다는 거야. 요거를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책에 따라 안 나오죠. 왜? 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응용을 선생님 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차이점 말고 길이나 부피는 얘만 바뀔 수 있어요. 얘만요. 얘는 그대로 가요. 얘만 바뀌는 K, K3. 얘는 K죠. 오케이? 아, 이해돼? 넓이만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는 K만 바뀌면 된다는 거야. 이걸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그죠? 자, 뒤로 갑시다. 가면 개념 익힘 1번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이제부터 문제가 좀 많죠? 81쪽, 82쪽, 그 다음 또 강조한 문제들 84쪽까지 계속 나오죠, 지금 문제가. 계속 활용이죠. 발전 문제, 변형 문제 뭐 싹 다 7번까지 있네요, 그죠? 활용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험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의 과제는 또 끝까지가 되겠네요. 단원 정확까지. 드디어 끝났네요. 나가 풀어주시면 되고 주중에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뭐 시간은 뭐 저처럼 또 뭐 제외하고 풀던가 이렇게 해서 뭐한테 흥미있는 거 위주로 풀어주세요. 근데 흥미를 쉬운 거에 흥미 주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흥미를 둬야 돼요. 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수학을 공부를 다 했다고 뿌듯하다 할 때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알았죠? 쉬운 거 막 10시간 풀었다고 시험 넣는 거 아니죠. 그 얘기는 뭐 현우 인생도 타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못 푸는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때 머리가 깨달음이 오겠죠. 첫 번째 문제야. 해볼까요? 이거는 뭐 아까 연습 다 했지 않냐? 첫 장이 뭐야? 9분의 5제곱이냐? 바로 9분으로 써. 아까 이게 그 뜻이야, 선생님. 그냥 9분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면 공비는 뭘 써? 90분의 2니까 45를 바로 쓰고 탁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빼기 45분의 1분의 9분의 5 하면 답입니다. 계산은 생략합시다. 쓰임새 얘기한 거야 그냥. 쉽죠? 넘어가자 그냥. 자, 2번부터 바로 시작하죠. 이제 도형의 활용. 도형의 활용. 근데 아까 전 미리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바로 뭐야? 얘는 그냥 점에 극한이죠? 이건 아까처럼 길이도 아니고 뭐 넓이도 아니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좌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설명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 추측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면은 첫 장 찾고 둘 장 찾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야 됩니다. 좌표를 따로 이분화시켜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구하라고 했어요. PN. 그럼 이거는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x 좌표 따로 구하고 y 따로 구해서 순서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순서상으로. 해보자. 자, P1부터 해볼까? 여기 P1 있죠? 자, 너가 얘기해봐. P1의 x만 얘기해봐. x. 1. x, y 따로 얘기할 거니까 첫째 항 1이죠. 얘는 뭐야? 0이죠. 1, 0으로 쓰자고 이렇게 아래를. 자, 두 번째 올라갑니다. P2. 자, P2가 올라가가지고 길이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얘는 1이지만 그 다음부터 2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 아니 3분의 2로 줄어든단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얘는 길이가 말 그대로 3분의 2겠죠. 1에다가 3분의 2 곱한 거니까 그럼 3분의 2야. 자, 그럼 또 얘기해볼까요? 이게 P2거든? X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또 1이죠. Y좌표는 변했죠? 3분의 2로 변했다. 됐나? 자, 그 다음 또 움직입니다. 그럼 계속 3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이제. 자,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얘가 뭐야? P3인데 이번엔 이 길이가 3분의 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너 어떻게 써야 돼? 세 번째 x좌표는 1 빼기 3분의 2의 제곱으로 쓰면 되죠? 여기 쓰면 돼. 이게 y좌표 변함이 없죠? 아직까지 3분의 2죠. 맞나? 자, 또 내려옵니다. 자, 내려올 때 또 3분의 1 또 곱해야 돼요. 이번엔 3분의 2의 3승이죠. 자, 우리 이거만 쓰고 다 구하자고요. 이게 P4요. 자, 이번에 x좌표 변함이 없죠? x좌표 똑같이 나와요. y좌표는요?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이다. 땡땡땡땡. 자, 그럼 이제부터 답을 구할 건데 봐봐. 이걸 끝없이 반복했을 때 이 말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되냐면 변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럼 누구만 보면 돼? 누구만이야? 얘만 보면 돼. 변한 것만 보면 돼. 이렇게 변한 것만. 얘도 보면 얘만 변했죠. 그죠? 얘가 이렇게 변했죠? 자, 그러면 답을 구해볼게요. 그럼 자, xn인데 n이 무한대로 가야지. 맞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는 얘를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이 자체가 뭐야? 이 자체가 급수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공비가 뭐가 돼? 1 빼기 공비가 9분의 4잖아요. 마이너스 9분의 4죠? 첫째 항 1로 보면 된다. 끝. 이 자체가 급수라는 거야. 이 자체. 이게 넘어갈 때 얼마 곱했냐가 아니고 이 자체가. 여기서 이어서 다시 뭘 더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이게 끝이죠? 그럼 리미트 y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는 얘가 주어가는 거죠? 1 빼기 또 마이너스 얘는 뭐야? 3분의 2의 세제곱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럼 얘는 얘가 넘어갈 때 얘하고 얘하고 관계를 뭐 봐야 돼요? 얘도 3분의 2 제곱이잖아. 그럼 또 마이너스 9분의 4죠. 맞아? 얘하고 얘의 관계야. 얘와 얘가 첫째 항, 둘째 항을 보는 거야. 이 자체가 급수라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3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답을 구해보면 얘는 9분의 만약 9분의 13이니까 역수 13분의 9가 되고 얘는 9분의 13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3분의 9가 되죠. 따라서 답은 얼마야? 13분의 6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약 콤마 야가 되는 거예요. 13분의 9 콤마 13분의 6이다. 이거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래요? 이 자체에서 뭐야 알죠? 이 자체. 그 항 자체가 급수라는 거예요. 너는 변하는 것만 집중하면 돼. x가 어떻게 변했느냐, 또 y는 어떻게 변했느냐. 좌표, x좌표가 어떻게 바뀌고 이것만 보면 돼요. y좌표 어떻게 바뀌느냐.
그죠? 공비만. 근데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로 바뀌어야 되잖아. 뭐 1 빼기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렇지. 이게 x좌표고 y좌표도 왔다 갔다 바뀌죠. 천천히. 네, 잘했습니다. 자, 잘했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80쪽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길이가 나오고 넓이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길이에서도 아직은 뭐 도형이라기보다는 닮음이 아직 안 나오죠. 이것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 이거 따라가 볼게. 자, 공이 맨 위에 있는데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의 총 합을 묻고 있지, 그죠? 자, 문제 읽어보면은 처음에 거리가 8로 돼 있죠? 자, 이렇게 8이 있어. 8. 자, 근데 문제에서 공이 움직인 거리 합이니까 일단 8 넣어야 되겠네? 맞죠? 자, 이제 8 위에서 떨어뜨렸어, 이렇게요. 너가 이제 상상을 해봐. 그럼 이게 떨어뜨렸다가 문제 읽어보면은 이게 뭐야? 바닥에 맞고 4분의 3만큼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4분의 3은 얼마지? 8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6이죠. 그럼 얘가 맞고 튀어 올라갈 거니까 이까지 다시 공이 올라간단 말이야. 6만큼요. 근데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6은 몇 번 나올 거지? 6은 2번 들어가겠죠. 2 곱하기 6이어야 한다. 이거 이해돼요? 한번 튕겼다가 8 왔다가 6 갔다 다시 내려오잖아. 6. 두 번이죠.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다시 올라갈 때는 또다시 6에다가 4분의 3을 또 곱하겠죠. 6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냐? 2분의 9네요. 맞죠? 또 2분의 9도 두 번 들어가죠. 이걸 계속 간다. 끝없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등비 급수가 나온다. 그럼 앞에는 그거 놔둬야 되니까 8 놔둬야 되고 2 놔둬야 되죠? 이것만 계산해봐. 1 빼기 공비가 아까 얼마였어?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죠? 이게 4분의 3 아니에요? 3,3이죠? 분의 첫째 항 6이죠. 자, 그럼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면 얘는 24죠. 8 더하기 48 해서 56이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밑에 거는 생각합시다. 넘어갈게요. 81쪽. 자, 계속해서 길이 나오는 이제부터가 아까 얘기했던 다면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 실제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죠. 이제부터요. 됐죠? 아까 까지 따로 설명할 게 없었던 거예요. 문제 읽고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도형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제 그림을 대충 볼게요. 다 읽지 말고 우리 P0, P1이 나왔죠. 그치? 이게 뭐야? 첫 장이죠. 자, P0, P1은 무조건 구해야 돼요. 얼마죠? P0, P1 얼마일 것 같아요? 첫 장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특수각이죠? 2대 1이니까 1인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선생님이 첫 장 찾고 그 다음 바로 뭐라고 그랬죠? 공비 바로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공비 구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그 닮은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봐봐.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길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지? 여기. 그럼 두 번째 길이를 표시를 해보면 P1, P2거든요. 이쪽에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빨간색과 노란색 자체가 그냥 뭐가 되냐면은 닮은비가 성립되겠죠. 그럼 빨간색 길이는 구해놨으니까 노란색만 구하면 끝나요. 노란색 구한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수소 공식 아니에요? 이거 직각이잖아. 이거 2잖아. 맞죠? 그럼 얘가 아까 얼마죠? 얘가 그러면 루트 3이겠죠? 그럼 이거 곱하기 노란색은 루트 3이 돼야 돼요. 또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야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2분의 루트 3이죠. 그다음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길이 더하기 길이니까 계속 길이니까 뭐가 돼? 한 개씩 되잖아. 한 개씩. 개수의 비가 1대 1이죠. 그럼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고 했냐면 길이는 K를 제곱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 자체가 공비가 된다고 했어. 답은 1 빼기 공비분의 맞아? 첫째 항은 얘인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자 답을 구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줍시다. 그럼 답은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유리화하면은 뭐 말 그대로 밑에는 1 될 거 아니야. 그럼 답은 위에 있게 됩니다. 4 더하기 1 어렵지 않죠?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각도들이 나오는 거야. 특수가 삼각비 어렵지 않죠? 밑에 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밑에 거 다 봐봐. 146번 45도 보자마자 아 1대 1대 루트이구나. 느낌 다르오죠? 한번 해볼래요? 그런 식으로 푸는 거. 답이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항 찾고 찾고 선생님 도와줄까? 아니, 곱하기 5가 루트인데 이게 계산이 이거 이렇게 쓰는 잠깐만 얘가 지금 길이가 루트였잖아 맞죠? 얘가 루트가 아니구나. 봐봐 이게 1이잖아 지금. 여기다 루트 곱하면 1이 돼야 되거든. 이게 더 작아야 돼. 이게 2분의 루트가 될 거야. 그치? 다시 해볼래? 자, 이게 2분의 루트고 얘는 이제 뭐가 돼? 2분의 1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계산은 뭐 좀 귀찮지만 그것만 하면 답입니다. 나왔습니까? 오케이. 좋아. 이제 5번부터 가도록 하죠.
5, 6, 7번 보면 미리 제목을 보면 싹 다 넓이죠. 사실 부피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죠? 뭐 부피는 아까 미리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리 설명하기 전에 아까 넓이 얘기 다 했었죠, 그죠? 문제 풀기 전에. 근데 특별히 5번부터 7번까지는 바탕 그림의 비율을 가지고 많이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아니라 바탕 그림 가지고 한다는 걸 떠올려야 돼요. 그럼 바탕 그림이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바탕 그림이 뭔지 대충 이해되니? 그렇지. 그 색깔 칠한 거에 바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에 첫 번째가 이쪽에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그럼 야의 바탕 그림은 정사각형 전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한 번 더 됐죠. 그럼 이때는 바탕 그림을 누구로 보는 거야? 두 번째 정사각형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첫 장은 무조건 구해야 돼.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해볼까요? 이 넓이 어떻게 보여, 첫 장이? 정사각형 넓이가 16이죠. 한 변이 4니까요. 여기서 이거 봐. 이거 4분 1이라고 하죠. 4분 1을 빼면 돼요. 4분 1은 파이 r제곱에다가 4분을 곱하는 거니까 4파이가 되겠죠. 파이 r제곱이니까 16파이 나누기 3이야. 이게 첫 장이죠. 끝난 거야. 자, 공비를 어떻게 구할 건지 봐봐.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탕 그림의 길이가 4였죠. 두 번째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길이만. 요 길이를 구하든 매 길이를 구하든. 근데 여기서 얘를 바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조선 하나 꺼야 됩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꺼야 된다. 이 빨간색 길이 얼마일 것 같아요? 4. 그렇지. 그럼 얘가 4니까 얘는 2루트가 되는 거죠. 1대 1대 루트.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게 긴 길이고 얘 짧은 길이죠. 아까 지금 어떻게 했냐? 이거를 1대로 하고 지금 4 나눠야 되겠죠. 2분의 루트. 이걸 이제 어떻게 제곱한다. 이걸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개수가 한 개 한 개씩 하고 있죠. 개수가 변하지 않았죠. 그럼 공비는 2분의 1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 2 곱하는 거지 얘한테. 32 곱하기 8파이죠. 이해돼? 바탕 그림을 보고 한다는 뜻. 그리고 아까 이거는 보조선 있잖아. 왜 하필 줄 거는 것 같아, 보조선은. 정사각형한테는 대각선이자 얘는 중심과 끝점을 이었기 때문에 반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선은 아까 했던 것들 떠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밑에 거뭐 똑같은 거니까 패스 하도록 할까요? 해설집 풀이하고 선생님 좀 다르게 풀고 있죠? 이게 더 괜찮아. 네. 선생님이 너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가 쭉 넘어가서 6번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은 안 했지만 원안에서는 부채꼴도 자주 나오죠. 근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너 다 알고 있죠? 수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혹은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뭐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또 각도 60도죠. 아까 얘도 특수각 계속 나오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이렇게 부채꼴이 나옵니다, 지금. 그럼 이 길이는 무조건, 이 넓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이 넓이 무조건 구해야 돼요. 첫째 항은요. 자, 첫째 항 바로 시작할까요? 자, 아까 했던 대로 해봐. 얼마죠? 2분의 R제곱 세타. 2분의 R제곱 세타는 몇 분의 8? 6분의 8. 맞나? 아니지. 3분의 8이지. 3분의 8. 이게 첫 장입니다. 벌써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1 빼기 바로 공비로 갑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너한테 했던 말 기억 잘 해봐봐.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수직을 긋죠? 문제 읽어보면 이 점에서요. 그럼 바탕 그림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가장 뭐야? 이쪽에 있는 요 길이만 구해봐. 이 길이 얼마겠어요? 유무수 3이잖아. 선생님 왜 이걸 구했는가 하면 이 길이가 구하기 편하거든. 야에 대응되는 길이가 누구야? 이 길이죠. 바탕 그림이요.
그럼 야는 아까 여기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전체 길이에서. 전체 길이 얼마야? 12는 10은 6이죠. 네. 따라서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되는가 하면 6 루트 3 대 6인 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쌤 바꾸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분의 1이 되죠. 이걸 제곱하라고요. 제곱하면 3. 개수는 똑같이 한 개씩 증가하고 있죠? 뭐나? S1, S2 이렇게. 그럼 여기다 3분을 쓰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얘를 그럼 답을 구해보면 얘는 3분의 2였으니까 이거 약분이기 시키면 되겠네. 그죠? 얘는 18파이니까 이 약분하면 답은 9파이.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문제 바로 보자마자 확인 문제가 바로 뭐야? 바로 평가 문제죠. 6평. 밑에 확인 문제 말이야. 바로 풀 수 있겠네? 약간 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너가 나을 것 같아. 풀어보는 게요. 해보죠. 요거 하나 풀고 쌤이 하나 풀이해주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쌤 잠깐 물 좀 마시고 와도 될까? 네. 그래. 야, 하나네. 문제 안 해보면 되는데 와 그림 다 나오잖아. 맞지? 아, 오늘 밥을 먹다가 이 혓바닥을 씹어가지고 너무 아프네요. 그래, 고민 좀 해볼까? 가져왔어.
같아요? 복잡하죠. 주변에 공비가 이거 한다고 그랬어. 끝까지 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루트가 날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첫째는 뭐야? 4분 8? 오케이. 또 공비는 어떻게 구했어? 이 대학생은 이 대학생 길이가 2잖아요. 요거 루트. 루트잖아요. 근데 요 길이가 2잖아. 맞아. 요게 루트 5 빼기 2잖아. 맞아. 그럼 요 길이가 1이잖아. 맞아. 그래서 루트 5에다가 요 길이랑 요걸 빼주는 거야. 잠깐만, 근데 좀 더 쉽게 하면은 여기 자체가 그냥 1하면서 2에서 1 뺀 거 아니에요? 그럼 1하면 돼. 이게 1인 거 같은데? 맞아. 이게 너가 생각했을 때 잠깐 쳐볼까? 루트 5도 1. 루트 5라고 해서 루트에서 2개 빼면 그게 안 나오잖아. 이게 여기까지 2는 맞아. 그래서 2는 맞는데 얘가 1이니까 여기는 1이야. 1이니까 그래. 아까 그 생각이 뭐 잘못된 이유를 내가 생각해보자. 너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건 안 답이 안 나오지? 답 맞네요. 답 맞죠? 네. 맞네. 그래. 루트 빼기 2는 한 다음에 빼는 거니까 어차피 루트 날라가네. 그죠? 똑같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야 돼. 맞지? 그래서 아까 생각했던 대로 아까 그냥 이거 빼 이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중요한 건 뭐 답이 나왔다는 거니까 잘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이제 87조. 이제 아까 선생님 말했는 것처럼 개수가 바뀌는 거야. 이제 개수. 그 그림이 계속 바뀌죠. 자 봅시다. 그냥 그림 위에 거 굳이 안 읽어도 돼. 그냥 그림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 보면서 필요한 것만 보면 된다. 그지 위에서. 자 일단 선생님 전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이 색깔칠한 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딱 보자마자 원에서 이거 빼면 되겠다, 그죠? 미리 예상하자 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 반점이 필요한 거야. 자 문제에서 반점 맨 앞에 나와 있네요. 반점 1이죠. 그럼 전체 원 넓이는 파이네요. 빼기.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문제에서 길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3대 1 그랬죠. 그럼 잘 봐봐. 이 길이가 3대 1이라고 해서 길이가 3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대각선은 아까 보조선 있죠. 보조선. 떠봐야 돼. 이 길이가 얼마야? 2죠. 그럼 자동으로 얘는 얼마? 1이 되고 4. 얘가 1 된다는 거 잠깐만 1 아니지. 내가 말 틀렸다. 미안. 내가 말을 틀렸어요. 이거는 60도 각도가 없잖아요. 직접 찾아야지. 이거 제곱 딱 이거 제곱 얘가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1이 되고 얘는 루트 3이 돼. 아니지. 내가 틀렸다. 1대 K니까 K제곱이 3K제곱은 10K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걸 K 잡고 3K 잡으면 돼 이렇게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4가 나오게 하면 되니까 10K제곱이 4지. 그러면 K제곱은 5분의 2가 되네요. 맞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직사각 넓이는 3K제곱이잖아요. 그럼 3K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6이라고. 이걸 여기다 빼면 된다. 됐습니까? 첫째 안 찾았죠? 자 바로 공비로 갑니다. 그럼 1 빼기 공비인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닮은 비를 찾기 이전에 미리 뭘 봐야 돼? 이 안에 있는 원을 잘 봐야 돼요. 이 원이 이쪽에 딱 붙어있지. 그럼 내가 굳이 안 그릴게 그냥. 그리지 말고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놈은 야의 질만 구하면 돼. 그래서 바탕 그림만 보라고요? 바깥쪽 바탕 그림 아까 이었잖아. 야의 바탕 그림은 이 길이 K 자체가 반지름 아니야? 지름 아니야? 그럼 지름이 얘가 2였어. 얘는 지름이 K란 말이야. 근데 K는 야는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5분의 루트 2인 거지. 맞죠? 이게 닮은 비죠? 그럼 이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가 돼? 1대 2 루트 5분의 루트 2죠?
2 루트 5분의 루트 1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너가? 제곱. 이걸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기 전에 루트 바깥 잡아주고 이렇게요. 이게 루트 10분의 1이죠? 얘를 제곱한 게 10분의 1인 거야, 맞죠? 근데 얘를 공도 잡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아까 쌤이? 개수가 바뀌었잖아. 처음엔 한 개, 그 다음 두 개지. 그럼 얘한테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돼. 그럼 이놈이 공비다. 이해돼? 그럼 답은 파이 빼기 5분의 6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정답은 이거 좀 보기를 보고 해야 되겠네. 자, 분배하면 얼마? 4분의 5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해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인트만 잡아. 첫째 항 찾고 공비를 찾되 공비 찾을 때는 바탕들만 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조선은 항상 어떻게 한다? 뭔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을 이어주는 뭔가 그런 상태 위에 있어야 됩니다. 또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대각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선생님이 미리 얘기한 이유는 많은 문제를 경험하다 보면 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뭐 새롭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지? 자 시간 한 5분 남았으니까 너도 한번 풀어볼까요? 155 풀어봅시다. 근데 핵심만 보면 돼, 핵심만. 오케이? 핵심 그게 중요합니다. 핵심만 본다. 딱 보니까 애들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 얘 수능 기출이죠? 수능. 밑에 거는 평가원 변형된 거고. 평가원. 없네. 다음 거 오면 다 적어요. 수능, 평가원. 아, 이제 너희 구모가 다가오네. (155번) 풀 수 있겠습니까?